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주제가 서초동에서 해외로 넓혀지는 듯 시야가 눈에 탁 튀는 느낌이네요. 자, 이시바 총리가 조만간 부산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두고 일본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일본 총리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거 오늘 기가 막힙니다. 나 이거 정말 놀랬어. 우리나라 선거에 뭐 외국에 누구가 있다, 이 영향을 미친다. 요건 내가 막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이거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질라 그래. 오늘 이 썸네일 제목을 제가 방송 전에 선배한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들으면은 이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제목 낚시하는 거 어그로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가 멋지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다들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자, 다급히 부산 오는 이시바. 자, 근데 일본 총리 선거가 이번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고이즈미와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 총리 자리를 두고 지금 격돌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했었어. 이게 리턴 맞습니다. 매치죠, 리턴 매치. 원래는 이게 이 사람 여기에 이제 이시바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고이즈미, 다카이치, 이시바. 그랬는데 이시바가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알기로는 이시바가 꼴찌였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뒤집고 어떻게 됐어요? 고이즈미가 꼴찌였나?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이 여자분 있죠. 네. 여자분이 다카이치 사나이. 그리고 그리고 사나이. 남자분이 지금 펑쿨색좌라고 불리는 나 펑쿨색자 듣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고이즈미가 펑쿨색자 뭐래매? 이랬더니 그 뭐냐? 그랬더니 뻔하고 펀하고 재밌고 쿨. 어디 그 유엔 연설이었다든가 네. 어디였다든가 가가지고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더니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끝낸다 이랬다면서요. 그 이제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말인데 이제 그 밈을 써가지고 펀쿨 색자가 됐다. 네, 그래서 좌가 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갖고 좌파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본좌라고. 본좌. 예. 대장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남자가 농수산 장관 고이즈미. 자,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사실 다른 후보가 몇 명 더 있는데요. 주는 이 두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이즈미는 옛날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가문이 고이즈미 가문. 네. 그러니까 대대로 저 집에서만 총리가 이번에 나오면 네 번째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집안이에요. 자,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44세인데 육선이에요. 오유. 그래- 44세인데 육선이라고. 그래서 경험치도 좀 있는데 젊은 피다. 아니 44세인데 육선이면 도대체 몇 살부터 국회의원을 했다는 거야? 고이즈미 가문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쭉 이어온 거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여자분이 바로 이제 아베 쪽에 가까운 우의 끝 쪽에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60세가 좀 넘는데 10선. 근데 정치인 집안은 아니고 반대로. 근데 이 자민당 총재 선거예요, 여러분들. 총리 선거가 아니라 총재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가 결국에는 총리가 되죠. 일본의 총리가 네네. 되죠. 그런데 이게 언제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냐?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 바로 다음 주죠?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가장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시바는 그럼 왜 지금 자기 이제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와? 이시바가 사퇴한 줄 아는데 자민당 총재를 사퇴한 거지 아직 총리를 물려준 건 아니에요. 아하. 이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이후에 아마 10월 달에 총리까지 넘어갈 거예요. 인수인계를.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이 다음 장 보시면은 사임 앞둔 이시바가 유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한다. 이거 일본 역사상 이거 마치 일본이 독도는 이제 한국 땅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이거.
이게 한국에서는 기사 번역이 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이시바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슈에 일본 내에서 민감한 거였어.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 미국과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래서 승인을 하냐 마냐보다는 언제 해줄 거냐가 중요하다. 언제라는 게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우호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시바가 나온 마지막 횡보에서는 사실상 미국과 반대 메시지를 냈죠. 그렇죠.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 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독립이나 국가 인정 이런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을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프롬프트가 15분 동안 안 남았대요. 고장 났구나. 그래가지고 열이 엄청 받아갖고 날려버리는 고소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 트럼프가 연설에서 유엔이 전쟁 억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 부추기고 있다. 확산시키고 있다. 완전히 지 멋대로였어. 깡패도 아니고 말이야.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그렇게 연설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이 지금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깽판 친 거죠. 깽판 친 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트럼프가 연설에서 얘네들을 승인을 해주면 이제 가자지구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지금 정면 침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뒤에 트럼프가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은 여론이에요.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휴전 협상 중에 갑자기 공습을 하는데 거기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데 미군이 정말 몰랐을까? 근데 트럼프가 자기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공세가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어서 휴전을 내가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얘기가 정반대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왜 그럼 승인을 반대하냐? 승인을 시켜주면 저 안에 있는 하마스 테러 범죄 조직을 어떻게 하냐라는 게 이제 트럼프 측이고 유엔 측에서는 원래 이번에 중점이 이거에 대해서 휴전 평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반인륜적인 살인들이 일어나니까 이번 유엔 총회 중점 주제가 그거예요. 평화예요. 평화죠.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을 시키자 얘네들을. 이건데 사실 이게 9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총회 의결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연설하기 직전에. 그 의결에 있어서 15개 국가가 거의 휴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상임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미국이 대놓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자고 하는 사례가 없는데 참 트럼프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근데 거기서 멋지게 가가지고 결국 민주주의는 평화로부터 나온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딱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국들이 트럼프 때문에 기분 나빠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불러놓고 미국이 거부권 행사할 거면 뭐하러 불렀어. 그러니까 심지어 150개국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거부권 하나로 못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유엔 총회가. 야 이거 진짜 보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거의 영향력을 이제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상황에서 이제 이시바 총리도 미국 편이 아니라 결정타네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시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사실상 미국을 택한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은 길을 지금 택하는 방향을 간 거예요. 그 이시바가 친한파에 속하기는 하죠. 네. 그 우익 정치인 중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일본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들이래요. 그렇죠. 지금까지 일본 총리가 한국이 거기에 끼울 리가 이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번은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게 핫한 토픽입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깐 전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 이 고이즈미 이제 신주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이시바의 그대로 가겠다. 방향대로. 이시바가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도 좀 특출나게
그 친한파에 속하는데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일본의 전쟁 범죄 인정하자. 그 인정해주고 돈 아이고 조금 더 주면 돼. 사과하면 또 사과도 해주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이시바이가 되게 현실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얼마나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일본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한국하고 문제를 털자라는 게 이시바의 주장이에요. 현실주의자 있죠.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에 그대로 이제 이어서 가겠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저 여자분도 이어는 가는데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사람도 극우예요. 왜 그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 안 했다니까 한국이 기어오른다라고 혐한 발언 조명됐던 게 이 여자 다카이치 사나이고요. 오늘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이따가 이야기 드리고요. 독도문정관이라서 이따 이야기 드리고 우리 네이버 라인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지분 일본이랑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매국노가 네이버 지분을 일본 라인에 매각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슈가 한참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본이 이걸 빨리 한국한테 지분 다 뺏어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다카이치 사나이 저 여자입니다. 극우 중에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반 갈려 있는 거예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 왕 이시바의 그거를 따라가겠다. 이런 지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여자 트럼프네. 일본에 있는 여자 트럼프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이게 극우 세력들 때문에 난리네요. 근데 저 극우라고 평가받는 다카이치 사나이조차 같은 말을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국익이 훼손이 되면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도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관계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자기도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자, 그래서 전망이 어떻게 된답니까?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 투표 결과죠. 예, 이거는 이제 이시바 때인데 보시면은 1차 투표 결과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훨씬 높이 나왔어요. 오. 특히 국회의원들의 투표에서 표가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왜냐면 이거는 자민당 내 의원들이 투표하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선거가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 다 설명하기보다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근데 왜 이시바가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과반수를 못 넘으면 결선을 가요. 결선 투표를 하게 됐군요. 그래서 고이즈미의 표가 이시바한테 갔군요. 그러면서 이시바가 결선 투표 때 이제 되면서 이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예. 아하. 다카이치 사나이도 막강해요. 막강하네.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 고이즈미하고 이시바가 힘을 합쳤는데도 겨우 이겼네요. 그렇죠. 어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시바의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고이즈미 신지로도 평이 또 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시바가 이제 쫓겨나는 거니까 고이즈미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원래 9월 초까지만 해도 막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났어. 비등비등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까지 힘을 받아서 여론조사가 막 치고 나가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당원과 당우라고 하는데 지금 네네. 당친구라고 썼는데 이거 이제 너무 네네. 이게 직역이고 당우입니다. 맞아요. 당원과 당우인데요. 우리 같으면은 책임 당원은 권리 당원하고 그냥 당원 이런 정도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십니다. 와, 놀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고이즈미가 좀 유리한 게 가고 그러네요. 있었어요. 왜냐면 네. 젊고 약간 고이즈미 가문이면은 얘는 막 부정부패 이런 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출정식 할 때 9월 20일에 시작했거든요. 그 전날 출정식을 하는데 여기는 그래서 자민당 내 국회의원의 표를 누가 많이 가져오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겠죠. 결국에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내 정치를 잘했냐예요. 사실. 당내 정치. 네, 당내 정치를 잘했냐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이즈미 쪽에는 출정식 때 9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딱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끝났네 뭐. 고이즈미가 이 집안이 워낙에 오래된 집안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저기 그 고이즈미 이 집도 뭐냐면 일제 시대 때 소위 말하는 그 일본 제국 시대 때 그때도 총리 대신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이 집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왜냐면 다카이치 사나이 측은 30명 정도가 나와요. 게임 끝났네 그럼. 맞네. 네. 게임 끝났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요 며칠 사이에 또 이슈가 터집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 측에서 뭐가 터졌냐면 댓글 공작 사건이 터져요. 거기도 댓글 공작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한미일이 똑같아 이런 거 보면 아니, 싱크 걸려 싱크로율 왜 이렇게 높아 요즘에 한미일? 어떤 댓글 공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박간에서 배워왔는데 자 뭐냐면 다카이치 사나이 라는 이야기는 안 쓰고 가짜 보수한테 지지 마라 신지로. 고이즈미 가짜 보수한테 지지 마는데 가짜 보수하면 누가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그 대적할 사람이 다카이치밖에 없네요. 그리고 농수산 장관이잖아요. 어. 덕분에 쌀값이 떨어져서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론조사를 댓글 공작을 했네. 그거를 이제 들켜버린 거예요. 댓글 공작하다가 딱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막 사과를 합니다. 우리 지지자들 쪽에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 나간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다. 거기도 시발단을 썼구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저 여자 다카이치 사나이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조명되는 게 다카이치 사나이 측에서 왜 30명밖에 못 왔었던 거냐? 지난번에 정치 그 뒷돈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걸리는 의원들이 일부러 앞에 사진 찍히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안 보였던 거지. 다카이치 사나이 뒤에도 지지하는 국회의원 많을 것이다. 야 핑계 참 잘 된다 이 동네도. 평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마지막 이슈 토픽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팽팽한데?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상황에서 이시바가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이 일본에 영향을 참 많이 미치겠네. 미칠 수밖에 없겠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이 이시바 총리를 따라간다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냐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마지막 순간이 결정되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야 퇴임을 앞두고 왜 보통 가만히 있는데 그치 정리하고 어딜 가 정부엔 정상회담이야. 왜 가냐?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베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으니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한 거의 마지막 역할 아니냐라는 평가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 아베 총리가 자기도 그 퇴임하기 직전에 윤석열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왜 오나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네도 보면 그 당시에 선거를 노리고 온 거야 그러면? 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 쪽 아베 쪽이 다카이치 사나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미가 왜 들어줬나 이 자식들이? 얘기가 딱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윤석열 때문에 그때는 실패한 거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일본 총리의 마지막 토픽이 정리가 되고 자민당 선거가 진행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참 재밌겠네요. 근데 사실 고이즈미 아버지가 상당히 극우 정치인이고요. 소위 말하는 야스쿠니 신사에도 꽤 여러 차례 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람 부인, 그러니까 고이즈미 지금 부인,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배용준 팬이에요. 한류 팬이에요. 아니 근데 저 다카이치 사나이가 또 어제 오늘 사고를 쳤는데 독도에 일본 장관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 발언 파장이 꽤 커요.
야, 이거 얘네들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다카이치 사내 얘네도 지금 저 마지막 그 승부수 막 던지는 거네. 그렇죠. 극우 집결 이러고 있는 거네.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표선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해요. 부산에서 하는 이유는 둘 다 지방 소멸에 대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한다고 해서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야, 이거 좀 기묘하네요. 네. 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재밌네요. 이거 야 신박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선에 일본 총리 선거의 결과가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과장이 아닌 거 딱 느끼시죠? 그러네요. 왜냐면 어차피 1차를 하든 2차 결선을 가든 당일날 진행해요, 얘들은. 그럼 10월 4일날 선거 딱 뚜껑 열어보고 그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 내에 총리가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음 달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건데 그러면 새 총리가 오겠군요. 고이즈미가 가능성이 오든가 있죠. 네. 아니면 뭐 다카시가 오든가. 다음 그 에이펙 정상회도 재밌겠어요. 우리나라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 에이펙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 타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새 총리 만나러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사실상 그런 목적도 있고 음. 한국에 대한 견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하. 왜냐면 지금 여기도 정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엔 총회에서 이씨바 이 자식이 팔레스타인 좋은 얘기를 해? 근데 새로운 총리가 그 밑에 후계야 한번 만나러 보러 와야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구나. 좀 일본을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 보통 일본은 항상 미국을 그냥 그렇죠. 미국 편이지. 무조건 미국 쪽이 무조건 미국 편이죠. 한국 미안 저리가 하고 무조건 일본이었어요. 음. 한국 챙기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어느 순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중점이 돼버린 거예요. 선거가. 야, 이거 참 재밌는 상황이다, 이거. 네. 정말 재밌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일을 치셨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트럼프가 일친 게 있어요, 또? 여기 아니, 일본이 또 미국의 뒤통수를 또 맞았네요. 자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는 관세 시즌 2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 부분이에요. 일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15%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백악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관세 15%를 했지 대형 트럭이라고 안 했다. 대형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다. 25%. 야, 근데 이게 대형차 25%는요 커요. 네. 대형 트럭 있잖아요. 큰 거 대형 트럭. 예를 들면 25톤짜리 트럭이다. 그건 이제 거의 제일 큰 트럭인데 이거는 억이에요. 억이기 때문에 25% 관세면 2,500만 원이야. 그러겠네. 막 공사용 차량들은 엄청 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의 트럭은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에요. 그거 40톤짜리예요. 거의 탱크야. 사실 탱크랑 거의 맞먹는 차거든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값이 1억, 2억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세가 25%면은 2천만 원, 5천만 원인 거야. 그러면 이거 엄청 크죠. 엄청 커요. 네. 그러면은 외국 트럭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산 트럭에 비해서 이게 경쟁률이 확 떨어지죠, 이거. 스카니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쪽에서 트럭을 많이 만드는 모양이던데 이 미쓰비시 트럭 같은 경우에 그치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안 팔리지. 근데 일본에서는 저렇게 큰 트럭을 또 살 이유도 없어. 미국에 수출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픽업 트럭이라는 게 있어요. 픽업 트럭. 우리 같으면 무쏘에 그 보면 뒤에 달릴 거 뭐라 그러죠? 무쏘 스포츠 있잖아요. 픽업 트럭. 미국 같으면 다코타 트럭 있잖아요. 그 다코타 트럭도 여기 대형 트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그럼 관세가 25%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저기 뭐 도요타 트럭 아시죠? 일본 도요타 트럭. 도요타의 그 픽업 트럭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팔렸어요. 중동에 가면은 게릴라들이 거기에다가 로켓포 싣고 다녀.
그 다른 장포 있잖아요. 우리는 커다란 트럭에 싣고 다니는데 걔네들은 다른 장포를 그런 토요타 트럭에다 싣고 다니고요. 요즘에는 그 봉고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봉고 트럭에다가 그 다른 장포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탁 올려놓고 쏘고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무튼 그 다코타 트럭하고 또 토요타 트럭이 거의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토요타 트럭이 경쟁력이 없어지죠. 근데 백악관의 이야기가 더 웃긴 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지 않냐. 아니죠. 그래서 15% 관세 안 들어간다. 이건 무조건 25%다. 야, 품목 관세는 또 가는구나. 국가별 개별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 관세 또 따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또 쪼개가지고 그러면 왜 협상을 왜 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다카이치 사나이마저도 어. 뭐라고 얘기하냐. 국익 훼손되면 재협상 해야 된다 이거. 관세 협상 재협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이런 식이면 협상할 이유가 없지. 국가끼리 왜 협상을 해? 근데 이거 말고도 이번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욕실, 욕실요? 예, 사장실? 뭐 예를 들어 변기, 아, 욕실, 뭐 싱크대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50% 관세.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 관세는 이제 미국의 공장 지으는 조건으로 유예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수입하는 만큼 생산해라 미국에서 의무화. 그것도 쿼터제 비슷하게 하는구나 또. 참. 아니 그럼 국가별로 왜? 하여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신중하게 사인 안 하는 게 더더욱 재조명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인한 이유가 없네 이렇게 되면. 아니 품목 관세 따로 때리면은 그 국가별 관세 따로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반도체인데 품목 관세가 있으면 할 이유가 없고 자동차대로 또 관세 따로 때리면 또 뭐 하려고 해? 뭐 할 필요가 없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9월 30일 날 버지니아주에서 전 장군 긴급 소집령을 내렸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집요? 버지니아주에서 버지니아주에서? 9월 30일 날 9월 30일. 전국에 있는 장군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기자가 백악관에서 물어봅니다. 뭐 한다고? 대통령도 거기 참석하시냐 물어봐요. 어. 그러니까 왜 모여요? 물어보더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냐? 모른 것처럼 하더니 막 술술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젠슨 부통령도 나서서 아니 장군들이 모여갖고 회의하고 얘기하면 좋은 거지. 당신 너무 나쁘게 몰아가는 거 아니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디서 냄새가 난다. 쿠데타 하는 거야 애들? 어디서 냄새가 난다. 아니 누가 봐도 쿠데타 준비네. 그래서 혹시 막 어제도 막 제가 방송 다뤘는데 시청자분들이 혹시 12월 3일 이러면서 야 쿠데타 준비하고 있네 네. 얘네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가 있고 오늘 보도는 좀 달라요. 오늘 최신 지금 많이 나오는 보도는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중국 대만 침공에 군사와 물자 지원하는 게 공개됐어요. 러시아가 중국에 대만 침공을 침공을 위한 물자를 지원한다고? 네. 그게 지금 오늘 어. 현재 시각으로 미국에서 지금 쫙 보도되고 있거든요. 오 심각한데 이거? 그게 왜 보도가 되냐면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TSMC 압박하면서 그리고 중국이랑 약간 틱톡 매각 인수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때 대만 이야기 잠깐 했던 게 5,500억 달러 무기 지원해 주는 건데 승인을 거절했죠, 갑자기. 갑자기 사라고. 갑자기 그냥 너네 돈 주고 사.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대만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지원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자연적으로 줄어들 거고 분산되면서 자기는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고.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중국한테는 또 뭐라 그랬어요?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 푸틴이랑 너무 잘 돼서 시진핑이 내 임기 동안 대만 침공하는 일 없단다. 관세 유예해 줄게. 그랬거든요. 야 그럼 트럼프가 순간 뻥카 날린 거야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오히려 제 발목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야, 트럼프 이사 얘는 아니 트럼프는 얘가 지금 전 세계를 망치고 있어요. 얘 때문에 미국도 아마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한 지도력을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거는 물론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는 거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자신들이 정의롭다 이런 표현 왜 그런 껍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정의로운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 인권을 위한 미국 이런 개념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건데 이제 완전 빨간벗고 설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미국을 누가 미국으로 인정해 주겠냐고. 야 이거 참 여기에 이제 박이 터지는 건 새우등이 터지는 건 대만 같은 나라예요. 이제 대만은 저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근데 대만 또 침공이 만약 일어나고 하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야말로 좋죠. 일본은 끝장이지.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미국이 우호적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자기 살 길 찾아야죠 이제. 그게 지금 이번 제가 보는 시점입니다. 야 이거 저 국제 질서가 완전 네. 새롭게 짜이겠네요. 그래서 그 국제 질서에 지금 한국이 지금 급부상하는 분위기가 저는 느껴져요. 한국인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주목하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마 10월 경주 에이펙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정세 상황에 따라. 장난 아니겠네요. 근데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면 이 일을 추진을 못해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혼자 공부해서 부족하지만 알려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10월 4일 날 그 뚜껑이 열린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대환장 파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에 앞서 마지막 이시바 총리의 행보인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9월 30일 10월 1일 열리는데요. 자 한국의 영향력이 벌써 어디까지 왔는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혹시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오늘 근데 방송 제가 이제 다음 주제가 2개가 남았는데 2개 다 못하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해야겠다. 하나. 자, 이거 여운이 좀 오래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뵙도록 하죠. 네. 혹시 그 사이에 재판 들어가시는 거 있으면 꼭 우리 장영진 TV에도 나와주세요. 무조건 논 달려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대한민국의 이 방향에 있어서 굳건히 나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거니까 굳건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참 아찔한 게 상황이 국제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급변하는데 대통령이 여전히 윤석열이었으면 우리가 좆된 거야 진짜. 그나마 우리 잘 쫓아낸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한덕수가 고난대항하고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한덕수가 나가면서 무슨 똥을 싸고 간 줄 아세요? 최상목이 나가면서 무슨 똥을 싸고 간 줄 아세요? 경주 에이펙이 아직까지 시설이 다 안 됐대잖아.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일부 시설을 부산에서 땡겼어야 될지도 몰라요. 부산에 있는 저기 누리마루 옛날에 에이펙에 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장소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경주하고 부산은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TX도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뭐냐고 이 뭔 개쪽이냐고. 그래서 이제 전국민 쓰레기 치우기 운동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쓰레기랑 제가 생각한 쓰레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